스위스의 작은 마을 루체른.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던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김 형사님,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전 직감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세계적 명문대 ETH 취리히의 한국인 박사과정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과 스위스 양국이 펼치게 될 숨막히는 공조수사를.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전하는 채널 감동주파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김민재 씨의 사연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20년 경력의 전직 한국 형사죠.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로운 알프스의 설경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사 기술이 어떻게 세계의 표준이 되어갔는지도 함께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스위스로 가게 된 건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3년 전 서울의 봄이었죠. 서울청 강력계에서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죠. 김 팀장님, 스위스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이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금발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나 밀러.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녀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 관계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수사 기법을 가르치고 그녀는 스위스의 시스템을 설명해주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군요. 그날은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 작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안나가 현장에 따라 나왔죠. 김 반장, 2층 창고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그녀의 무전이 끊기면서 총성이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죠. 안나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범인과 대치 중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제가 외치는 순간 범인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전 반사적으로 안나를 감쌌고 다행히 제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냈죠.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첫마디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날 구해줬네요. 그 후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에 한강 산책, 주말 남산 데이트. 그녀는 한국 문화에 매료됐고 전 그녀의 다정함에 빠져들었죠. 1년 뒤 그녀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그녀가 마지막 날 찾아왔어요. 루체른으로 와주면 안 될까요? 우리 경찰청에도 당신 같은 베테랑이 필요해요.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며 알았어요. 이게 제가 찾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결혼식은 남산타워에서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안나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당신을 위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녀의 서툰 한국말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루체른으로 왔습니다. 알프스가 보이는 작은 집, 새로운 삶.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형사의 본능이란 건 은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3년 후 그 운명의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는 제 옆에서 안나가 말했죠.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날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알프스의 평화로운 아침을 즐기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죠. 김 형사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스위스로 이민 온 지 3년, 김 형사님이란 호칭은 더 이상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박진우 어머님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우리 진우가 ETH 취리 박사과정생인데 3일째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루체른 경찰서로 달려갔죠. 문 앞에서 토마스를 만났는데 그 친구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김 또 커피? 그가 농담처럼 던졌지만 제 대답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버렸죠. 그 후 경찰서의 수장인 밀러 경감과 첫 대면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제 일반 시민이에요. 그녀의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뭐 이해는 했죠. 외국인 전직 형사가 끼어드는 걸 달가워할 리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마르타 할머니의 카페였어요. 진우가 자주 들렀다는 그곳. 할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민재,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그 따뜻한 미소가 참 위로가 됐어요. 진우 얘기를 꺼내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착한 청년이. 할머니는 진우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매주 금요일마다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다 문득 중요한 걸 기억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진우가 계속 누군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리고 그 검은 벤 이야기, 추리의 번호판이 아니었다는 게 수상했죠. CCTV를 확인하는 동안 레나가 몰래 건네준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10년간 3건의 실종 사건이라니, 그것도 전부 과학자들이었다니.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게 숨겨져 있었죠. 평화롭기만 하던 이 알프스의 마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수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은퇴한 형사가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냐고. 하지만 그때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한 학생의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아니면 이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 없을 거란 걸. 그날 아침 스위스 알프스의 새벽 산길, 저는 그곳에서 첫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김씨, 우리가 이미 현장을 다 수색했다니까요. 윌러 경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형사 생활이 알려준 게 하나 있다면 항상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찾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찢어진 노트 조각을. 또 쓸데없는 걸. 윌러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도 그럴 것이 노트엔 한글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를. 여기서 끊겼네요. 제가 번역하자 윌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해합니다. 현지 경찰이 읽지도 못하는 증거를 제가 해석해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비공식 자문역이 됐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진우의 연구실이었어요. ETH 추리. 정말 대단한 곳이더군요.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수십 명이 나온 명문대죠. 한 여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진우 선배가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요. 늘 밤늦게까지 연구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해지기 전에 귀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학생은 이런 말도 했죠. 데이터를 외장하드에만 저장하고 클라우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훔쳐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슈미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지도 교수였죠. 김 형사님, 진우는 제가 본 학생 중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가 큰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스위스의 어떤 제약회사와 관련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전 직감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 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죠. 반장님, 큰일 났어요. 윌러 경감님이 터키인 정비공을 체포했대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확보한 CCTV만 봐도 그가 실종 시각에 추리 시내에 있었다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실종 사건 용의자 체포. 이런 헤드라인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윌러 경감님.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말했죠. 이건 실수입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 좋게 한국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우가 실종 직전에 보낸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그들이 내 연구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어떤 숫자 코드가 있었다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터키인 정비공은 석방됐고 우리는 진짜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요.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수사기법과 스위스의 현지 조직이 만나는 순간,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무언가 더 큰 것의 시작이라는 걸 한국의 사이버 수사대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로버트 슈나이더라는 이름을. 반장님, 암호화된 파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훈 반장의 목소리가 비장했어요. 네오파마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는데 이게 엄청난 내용이더군요. 4859-2103-7777. 이 숫자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슈나이더가 이번에도 연관되어 있다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슈나이더의 전 비서 마리아였죠.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다 봤어요. 슈나이더가 어떻게 박진우 씨를 납치했는지.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 실종 사건들도 전부 슈나이더의 소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 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과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대립.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죠. 마을 광장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맞서는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마르타 할머니가 먼저 나서주셨어요. 민재 말이 맞아요. 진우는 우리 마을의 친구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언론의 진상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상황은 진정되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레나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반장님, 알프스 깊숙한 곳에서 비밀 시설을 발견했어요. 네오파마의 로고가 있는.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이 눈앞에 있다는 설렘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특공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알프스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특공대와 스위스 경찰의 합동작전이 시작되던 순간이었죠. 모든 팀 준비 완료. 무전기 너머로 특공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한국팀의 첨단 야간 작전 장비와 스위스팀의 지형 숙지가 맞나.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죠. 새벽 4시 지하 2층에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슈나이더 발견. 저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그가 보였죠. 서류 가방을 든 채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했죠. 그가 비웃듯 돌아봤어요. 증거는 이미. 하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이미 한국에 전송됐다는 걸 모르셨나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지하 3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 씨 발견. 생체 실험실에서 발견된 진우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저를 보자 힘없이 웃더군요. 김 형사님. 제가 한 선택이 맞았죠? 그래, 네가 용감했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들. 개발도상국에서의 불법 임상실험, 피해자 은폐, 과거의 실종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특히 한국의 수사 기법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국제 공조 수사 체계.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재판정에서 슈나이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죠. 당신의 범죄는 인류에 대한 배신입니다. 종신형. 마땅한 판결이었죠. 한 달 후 루첼은 경찰서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윌러 경감이 다가와 말했죠. 미안해요. 처음에 당신을 의심해서. 이제 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찾아낸 게 중요하니까요. 스위스 경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특히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한국의 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의 표준이 된 거죠. 이제 전 다시 루체른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평화를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걸 느끼니까요. 슈나이더를 체포하고 진우를 구출한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재훈 반장이 급하게 보내온 자료였어요. 네오파마의 비밀 실험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진우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추가 자료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오파마 뒤에는 글로벌 메디컬 얼라이언스라는 거대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불법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윌러 경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 고위 관료들도 이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병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사님, 제 연구실 천장. 형광등 안쪽에 USB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해요. 밤늦게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USB는 그대로였어요. 이걸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레나가 한숨을 쉬었죠. 이제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나섰다고 해요. 김 반장,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AI 수사 시스템으로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반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이 국제 수사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죠. 한국의 AI 기술이 만들어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7개국 36개 제약 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불법 실험 네트워크가 드러났어요. 인터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 방식이 놀랍군요. 인터폴 수사국장이 직접 서울에 방문했다더군요.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레나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죠. 다행히 그녀의 화려한 태권도 실력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요. 반장님, 저 태권도 3단이에요. 레나가 씩 웃더군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웠거든요. 수사가 진전되면서 스위스 정부 내부에서도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 협조를 약속했죠. 김 형사님, 당신과 한국 수사팀이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차관의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한 달,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싸움을 치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사 기법과 기술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죠. 진우가 태어나던 날 그가 제게 말했어요. 형사님, 우리가 해낸 거죠? 아니.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낸 거야. 우리의 기술력과 정의감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한국이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게 된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사건이 끝난 지 3개월. B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레나가 알려줬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해질 필요가 있었죠. 진우가 태어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날 그가 제게 말했어요. 형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시설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진실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죠. 한국과 스위스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남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르타 할머니의 카페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됐어요. 민재, 우리 카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국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CNN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한국의 수사 기법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왔어요. 기술은 물론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도요. 인터폴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우리의 수사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김재훈 반장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레나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왜? 그녀가 답했죠. 다음엔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수사 기법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정의를 위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의지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우리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요. 루체른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한국의 수사 기술과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루체르는 여전히 평화롭고 알프스는 변함없이 아름답죠.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진우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 발표회장은 전 세계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죠. 불법 임상실험 방지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그의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 제약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르타 할머니의 카페 벽에는 이제 한글 메뉴판이 걸려 있습니다. 민재야, 우리 카페가 한국인들의 성지가 됐다고 하더구나.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윌러 경감은 이제 국제수사국장이 됐어요. 그녀가 처음 한 일이 한국경찰청과의 협력 강화였죠. 우리는 한국의 수사 시스템에서 배울 게 많아요. 그녀의 말에 다른 유럽 경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떠났어요. 반장님, 이제 저도 한국의 수사 기법을 직접 배우고 올게요. 그녀의 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전 이제 ETH 추리 경찰학 특임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수사 기법의 세계화라는 강의를 맡았죠. 첫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인터폴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채택했고 FBI도 우리의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 진우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전 세계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AI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던 그때처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아요. 진실을 향한 열정, 정의를 위한 도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루체른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고요. 지금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전해드린 김민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사 기법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스위스의 국제 공조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수사 기법과 과학 수사 시스템을 주목하게 된 점이 인상적이네요. 또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